게임 중에 운동선수가 심리전을 어떻게 해야지만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동의 목표가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사소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는 거죠. 내가 뭐 오늘 일이 바쁘다 해가지고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칠 때 그거는 그 일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소홀히 한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약해 보인다 해서 내가 살살 한다는 목표도 갖지 마시고 상대방이 너무 세 보인다 해서 겁먹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는 거죠. 성공한 선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훈련과 시합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생활 자체가 곧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이제 테니스장까지 가는데도 발 뒤꿈치를 들면서 이렇게 근육 단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주문진 여중고, 지금은 강릉 정보고등학교로 변했지만 그때 그 학생들 전미라 선수가 선수였고 뭐 이럴 때 보면 뒤꿈치를 내리면 500원씩 자기들끼리 벌금을 주고받았어요.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앞으로 뛰어나갈 준비잖아요. 뒤꿈치를 들고 생활한다는 것. 언제 어느 때나 테니스장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발을 딱 내렸다 그러면 500원. 그때 당시 500원은 지금 5,000원 이상 가는 돈이에요. 꽤 큰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돈을 받고 그랬었던 걸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8강 안에 주문진 여고 애들이 다 차지하는, 전국대회 8강을 주문진 애들이 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던 학교였습니다. 그게 이제 평상시에 정신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질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양적인 훈련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양적으로 많이 훈련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제가 선수를 지도해 보니까 코치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애들이, 센스가 있는 애들이 운동도 잘하더라고요. 코치가 뭐 벌써 이런 자세만 딱 취하면 백쪽으로 백쪽으로 치고 들어가라, 어프로치 치고 들어가라 이런 뜻이고, 뭐 그 다음에 뭐 백쪽으로 이렇게 넣어라, 서브를 이렇게 말하면 포핸드 쪽으로 넣으라는 뜻이고, 뭐 이렇게 아주 다 정해가지고, 또 이 선수가 나를 보게 하려면 소리 나면 나를 쳐다보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훈련도 선수가 자발적으로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시합같이, 시합은 훈련같이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수 선수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발달시켜가지고 항상 하고 있어요. 이미지 트레이닝. 특히 뭘 합니까? 테니스 같은 경우엔 상대방의 서브가, 강서브가 오면 포핸드로 리턴하는 것만 계속 집중하면 다른 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내가 서브 넣을 때도 멀리 집어 던져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스윙 궤도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만, 한 가지만 딱 이미징 트레이닝을 한다면 리턴을 포핸드로 딱 쳤을 때 내가 아주 멋지게 들어가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임팩트 순간과 그 다음에 라켓면을 어떻게 고정시켜야지 상대방 쪽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백스윙을 짧게 해가지고 날아오는 공을 그 타이밍만 맞춰가지고 그냥 앞으로만 밀어주면 그 오는 탄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날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항상 이미징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면 게임에 들어가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리턴할 때 공 모습을 상상하면서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번째는 시합을 대비한 정신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아마추어 동호인들 보면 이제 그 테니스장에 나가면 누구랑 게임을 붙을지 모르잖아요. 누가 언제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또 오늘은 이 사람하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잘 치는 사람하고 붙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좀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미징 트레이닝을 많이 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수가 저 친구는 슬라이스로 치고 내가 서비스 넣고 들어가면 슬라이스로 리턴을 하는데 그게 받기가 어려웠다. 그럴 때 내가 좀 발리를 좀 들어 올리는 형태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똑같이 하니까 그냥 네트에 그냥 박더라. 이런 거 좀 들어 올려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첫 발리가 좋게 온다 해서 끊으려다 보면 그건 거의 에라거든요. 그럴 때 첫 발리가 오면 좋다 하더라도 백 쪽으로 깊숙하게만 준다. 그래서 다음 볼을 기다린다. 스매싱이 왔을 때는 물러나면서 스매시 할 때는 항상 길게 쳐야 됩니다. 스매싱가 좋게 왔다 해서 강타로 때리려다 보면 네트에 받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스매싱이 오면 마음속으로 길게 하면서 스매싱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이제 상대방이 볼을 잘 쳐가지고 내가 겨우 받아서 로브밖에 할 수 없는 공일 경우에 가운데로 띄우라 그랬죠. 혹시 잘못 맞아도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고, 가운데로 띄우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가운데로 띄우면 각도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오히려 가운데로 치면은 더 불리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거야. 발리는 이 어프로치 샷이라는 건 치고 네트를 점령하는 걸 어프로치 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뒤에 있으면 쇼트를 놓고 그것도 그리고 어프로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프로치 샷이 될 수 있고, 상대방들이 둘 다 네트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로브를 띄워서 상대방을 물러나게 하면서 나는 네트를 점령해. 그것도 어프로치 샷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싱 코스는 가운데로 로브, 양옆으로 로브 세 군데가 패싱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고, 또 뭐 짧게도 물론 패싱은 원래 짧게 하는 걸 말하는 거지만 붕 띄워서 로브 형태로도 그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쪽으로 왔을 때는 백핸드 발리로 대라. 딱 각도만 잡아주면 되죠. 딱 각만 잡아주고 뭐 칠라 그러죠. 약간만 밀어준다는 생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선수들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될 일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 친다든지 못 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경기 결과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졌자싸라는 말이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냥.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심적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면서 훈련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브, 이제 좀 테니스는 뭐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서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시, 드롭샷 정도, 이거 외에는 로브, 이 정도 빼놓고 무슨 기술이 더 있습니까?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잘하는 선수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상대방이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못한다는 낌새를 채면 계속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테니스를 치다 보면 둘 다 잘 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 사람이 조금 약하게 마련입니다. 똑같은 볼일 때는 그쪽으로 많이 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에러가 많은 사람이니까 에러를 하는 요인도 공을 한 번 버릇을 떼거나 집중력이 약하다거나 볼친 훈련량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테니스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을 높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백핸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백핸드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게임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세요. 게임을 전체적으로 봐야만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백핸드 하나만 안 된다 해가지고 게임에 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포핸드로 돌아서 치는 방법도 있고, 백으로 오면 로브 띄워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을 하고, 이기고 있을 때는 작전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똑같이 하시고, 지고 있다면 작전을 변경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면 그대로 지는 건 불같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는데 발리를 너무 잘한다. 서브도 좋고 발리를 너무 잘한다. 로브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뛰어가서 그 친구도 로브 띄워. 그럼 스매싱을 한번 하면 되잖아요.
저는 굉장히 강팀인데 그렇게 작전으로 6대2로 쉽게 이긴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작전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발리 잘 들어오는 사람은 로브가 아주 쥐약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유리한 네트를 점령하면서 스매시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6대2로 이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주 쉽게 이긴 거잖아요. 6대2로 이긴 거. 그 친구를 2년 동안 제가 칭찬했어요. 잘한다고.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했는데 우리 팀하고 6대2로 지고 나더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칭찬했던 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려고 나를 2년 동안이나 칭찬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크게 감동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